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보유세에 대해서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세 하면은 일반적으로 가장 크게 이제 두 가지 있죠. 재산세하고 이제 종합부동산세, 보통 이제 종부세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이제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근데 보유세는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제 신고납부랑 고지납부 중에서 고지납부 방식이에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제 고지서 날라오면 내면 되는 그런 이제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보유세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는 거죠. 이제 보유세는 누가 내느냐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세에서는 이제 납부 기준일이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내가 집을 샀는데 뭐 7월 5일 날 샀다. 등기를 이제 7월 5일 날 했다 그러면 그 해당 해 이제 재산세는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기준일이 6월 1일이에요. 매년 이제 올해 같은 경우 2018년 6월 1일자 기준으로 소유자가 이제 7월, 9월, 12월에 이렇게 보유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표 보시면 재산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건축물 같은 경우에 그 7월 31일까지,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는 9월 30일까지 내도록, 1년에 이제 7월하고 9월 재산세 이렇게 두 번 나오죠. 근데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택은 이제 토지랑 건축물이 아니고 별도의 주택이라는 항목으로 보기 때문에 이 토지랑 건축물 둘 다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은 총 재산세 금액에서 50%는 7월에, 그리고 50%는 9월에 이렇게 나뉘어서 이제 고지가 나와서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그래서 종부세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종부세 대상이다 이러면 12월 달에 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주택 등록해가지고 종부세 합산 배제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셔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종부세에서 내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그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합산 배제 신청이 돼서 그건 종부세에서 빼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대주택 등록을 하게 되면은 종부세가 나와야 될 사람이 안 나오는 경우, 혹은 뭐 많이 나와야 되실 분이 적게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근데 이럴 때는 임대주택은 별도로 내가 종부세 합산 배제 신청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매년 9월 31일까지, 9월 30일이죠. 9월 30일까지 이제 각 지자체 가셔가지고 별도로 이거 내 종부세에서 이만큼은 빼달라라고 이렇게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뭐 모두 하시는 게 아니고 주택임대사업자 그 등록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그래서 그걸 빼셔야만 12월 달에 종부세 나올 때 그게 이제 그 계산이 되지 않아 가지고 조금만 나오게 되는 그런 겁니다. 뭐 재산세, 일단 옆에 뭐 재산세부터 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세는 뭐 대부분 아파트, 주택 부분만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옆에 일단 건물하고 주택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여기 일반 주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흔히 말하는 모든 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아파트 포함이고요. 뭐 단독 주택이고 다가구 주택이고 다 똑같습니다. 이제 6천만 원 이하는 0.1%, 그리고 뭐 3억 원 초과는 0.4% 이렇게 세율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 집이 1억이다 그러면은 뭐 1억 5천만 원 이하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 1억 곱하기 뭐 1억 5천, 아니 0.15%, 그러면은 뭐 한 1억짜리 집이면 15만 원 정도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이게 누진공제가 있어요. 누진공제라는 거는 앞으로 이제 그 양도세나 이런 데서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원래 이제 그 세금을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내게끔 해놨다 보니까 그 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내가 1억짜리 집을 갖고 있더라도 세금이 나올 때는 6천만 원까지는 0.1%가 나오고, 6천만 원 초과분인 4천만 원에 대해서는 0.15%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1억 곱하기 0.15를 한 다음에 이제 거기다 3만 원을 빼주는 거죠. 그래서 누진공제라는 거는 이제 그 계산한 다음에 그 뒤에 걸 빼주면은 뭐 정확한 값이 나온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뭐 다른 자료나 이런 데서 누진공제라고 써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안내하는 건 아니고 계산하기 편하도록 그냥 대부분 표시를 해놓은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별장 같은 경우는 약간 사치성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 뭐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4% 나옵니다. 1억짜리 별장이다 그러면 1년에 재산세만 400만 원 나오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도로 이제 뭐 골프장이라든가 뭐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이런 것도 뭐 대부분 돈 있는 사람들이 쓰는 뭐 흔히 말해서 사치품이죠. 그래서 이제 똑같이 4% 나오고 그리고 이제 공장용지라든가 기타 건축물 같은 경우는 0.5%에서 0.25% 정도 재산세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게 우리 집이 이제 만약에 아파트인데 한 3억짜리 아파트예요. 현재 시세가 거래되는 게 한 3억인데 우리 집은 근데 1층이라는 말이죠. 1층인데 아니 로얄층인 15층은 우리 집보다 더 비싸요. 그래서 이제 야 나는 뭐 내가 우리 집은 3억인데 뭐 위에 집은 뭐 3억 2천 받는데 재산세를 똑같이 내라고 이렇게 불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 거 보시면 그래서 재산세를 내실 때는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똑같은 아파트인데 1층에 사는 사람은 같은 평수 같은 구조지만 뭐 시세가 한 2억 6천이고 그리고 뭐 15층 같은 경우는 시세가 한 3억이고 그럼 한 4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뭐 금액 똑같이 재산세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약간 불만이나 민원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걸 거기다가 이제 적용을 해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재산세를 낼 때는 기본적으로 시세로 내는 게 아니고요. 공시지가로 냅니다. 이 개별 공시지가는 각 뭐 지자체나 이런 데 들어가시면 우리 집 얼마에 잡혔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뭐 국토부 자료나 이쪽 보시면 그쪽에서 다 확인이 가능하신데 일반적으로 뭐 한 3억짜리 집이다 이러면은 주택 같은 경우는 그쪽 가보시면 공시지가는 한 2억 6천이라든가 2억 5천이라든가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뭐 그 공시지가 대비 똑같이 공시지가를 그렇다고 1층하고 15층 똑같이 매길 수도 없다 보니까 거기 불만을 좀 없애고자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걸 정해놨습니다. 2009년도부터 이제 이 비율을 해가지고 도입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재산세 낼 때는 주택 같은 경우는 60%.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집이 만약에 실제로 거래되는 시세는 3억인데 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값어치 공시지가는 2억으로 돼 있다. 그럼 2억 곱하기 60%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억 2천이 되겠죠. 그 1억 2천만 원을 그 좀 전에 봤던 그 재산세 세율에다가 계산을 해주면은 본인의 재산세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거는 뭐 종류별로 다 되어 있는데 옆에 보시면 이제 재산세 같은 경우는 주택이 60%, 그리고 토지랑 건축물 같은 경우는 70%.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물도 집도 건축물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세금에서는 주택이랑 건물이랑 토지를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부자세거든요. 이제 돈이 좀 있고 좀 부동산 많이 가진 사람들이 내는 거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로 해놨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 찍고 있는 게 지금 2018년 9월 달인데 나중에 영상 보시는 분들이 또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면 현재 최근 뉴스 보시면은 이제 그 국토부에서 이제 종부세에 대한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100%까지 올리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별도로 뭐 흔히 말해서 깎아주는 거 없이 그냥 공시지가대로 다 종부세를 계산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세 부담이 단순하게 보면 한 20%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종부세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발표가 안 났기 때문에 지금 논의 중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에는 80%라고 표시를 해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뭐 주택 같은 경우 간단하죠. 재산세를 한번 제가 계산하는 방식을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뭐 예를 들었던 시세 3억 원짜리 아파트 재산세를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근데 시세가 3억인 거지 공시지가는 보통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략 한 2억 6천만 원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계산을 해보면
재산세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시지가 기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 2억 6천만 원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를 또 곱해주고요. 거기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3억 원 이하기 때문에 세율이 0.25%입니다. 그래서 0.25%를 곱하고 마지막에 누진공제 18만 원을 제해주면 최종적으로 내야 될 재산세는 47만 원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집 시세 한 3억 정도 가는데 저희 집 그 재산세 훨씬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재산세가 나올 때는 재산세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에 이제 교육세하고 도시지역분 그리고 이제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게 같이 나와요. 요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취득세 낼 때는 그 전 시간에 배웠던 취득세 낼 때는 교육세를 10%를 취득세의 10%를 더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4%면은 4.4%, 0.4% 그리고 1%면은 0.1% 이렇게 이제 교육세를 10%씩 더 받았는데 보유세, 재산세를 낼 때는 여기도 교육세를 냅니다. 교육의 나라라서 그 교육세 20% 받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방금 계산한 대로 만약에 우리 집 재산세가 47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47만 원 곱하기 20%를 더해줘야 돼요. 그 20%가 대략 9만 4천 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또 추가로 도시지역분이라는 세금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국토가 총 이제 나뉠 때 크게 나눌 때 지역을 나눌 때 총 네 가지로 나뉘거든요. 도시지역 그리고 뭐 들어보셨겠지만 관리지역, 뭐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도시지역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주거, 뭐 상업, 공업지역, 뭐 주상공이라 그러죠. 그런 지역인데 어쨌거나 이 도시지역 안에 있는 것들은 그 안에 이제 내 재산이 있으면 도시지역분이라는 걸 또 내야 돼요. 그 도시지역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똑같이 주택 같은 경우는 60% 곱해서 거기에다 이제 세율을 더하는데 이 도시지역분은 뭐 누진 적용되고 이런 게 아니고 단일 세율로 0.14%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이 예를 들고 있는 이 3억짜리 아파트가 도시지역 속된 뭐 흔히 말하는 뭐 동지역에 있다 뭐 이렇게 뭐뭐동 이렇게 동으로 끝나는 면이나 리가 아니라 이런데 대부분 도시지역이거든요. 이런데 있는 아파트거나 빌라다 그러면은 대부분 다 이 도시지역분을 냅니다. 내게 되면은 보통 3억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대략 한 21만 8천 원이 나와요. 많이 나오죠.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재산세랑 고지서에 같이 나오거든요. 여기에다가 가끔 이제 지역에 따라 좀 다른데 지역 그 자원시설세라고 있습니다. 뭐 소방설비라든가 아니면 뭐 수도설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 뭐 홍수 대비해서 뭐 그 장치가 있다던가 이러면은 그 각 지자체에서 이런 설비가 필요하고 그걸 유지 보수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역 자원 시설세라는 항목으로 또 재산세에 합산해서 또 돈을 받거든요. 요거는 이제 안 받는 지역도 있고 조금씩 받는 지역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딱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보통 많이 나오면 이것도 뭐 한 몇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대부분은 또 없다고 봤을 때 이렇게 대략 시세가 3억 정도 가는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가 총 78만 2천 원 정도 나온다. 근데 요게 이제 주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월 달에 요거의 절반인 39만 원 그리고 또 9월 달에 나머지 절반인 39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똑같은 아파트라도 관리 지역에 있다. 흔히 말해서 약간 조금 뭐 도시 지역과 벗어난 좀 외곽 지역에 있어가지고 우리 동네가 도시 지역으로 편입이 안 돼 있는 그런 데도 이제 아파트나 빌라 주택이 있거든요. 그런 데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도시 지역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도시 지역에 있는 것만 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고 또 이제 집값이 공시지가가 적게 잡혀 있어가지고 가끔 이제 이 재산세 자체가 뭐 한 9만 얼마, 5만 얼마 이렇게 10만 원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 있어요. 이렇게 10만 원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그 7월과 9월로 나눠서 이제 고지가 오지 않고 그냥 7월 달 한 번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9만 8천 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대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재산세 그 납부 영수증이 나오지 않고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부분에 대한 재산세를 말씀드리기 전에 토지는 재산세 요거 이제 그냥 말씀드려도 되는데 재산세 말씀드리기 전에는 제가 봤을 때 그 사업용 토지랑 비사업용 토지가 있다라는 걸 구분을 좀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사업용 토지라는 거는 토지에다 뭔가를 해서 그 토지를 뭐 원래 용도에 맞게 잘 쓰고 있는 거를 사업용 토지라고 하고 용도에 맞지 않게 아니 맞게 쓰고 있지 않은 것, 그러니까 땅을 흔히 말해서 땅을 놀리고 있는 거죠. 아까운 땅을 놀리고 있는 그런 거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라고 합니다. 요거는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전에 제 영상 찾아보시면은 그 사업용 토지랑 비사업용 토지 관련해서 제가 한 15분짜리 영상 올린 게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 찾아가지고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재산세 보시면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로 나뉘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토지를 나눌 때 그렇게 이제 양도세라든가 이런 거 계산할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나눠 놓는 거고 재산세나 종부세 이렇게 보유세를 낼 때는 이걸 사업용이나 비사업용이나 나누질 않고 총 토지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분리과세 대상 그리고 별도 합산 과세 대상 그리고 종합 합산 과세 대상 이렇게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분리과세 대상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개 이제 뒤에 합산과세 대상이라고 붙어있는 토지들 두 가지는 종부세 대상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내가 가진 땅이 만약에 분리과세 대상이다 이러면 종부세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시고요. 일반적으로 분리과세 대상은 어떤 게 있냐면은 뭐 농지가 제일 많아요. 농지 같은 경우는 세율이 0.07%입니다. 그러니까 뭐 계산해 보면은 1억짜리 땅이다 그러면은 사실 뭐 1억짜리 땅 공시지가는 이 취득세는 내가 매매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매매하는 금액 기준으로 세금을 내지만 재산세는 다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내요. 주택이고 뭐고 다. 그 토지 같은 경우는 1억짜리 땅이라고 해도 실제 공시지가는 뭐 한 3, 4천만 원밖에 안 가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1억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뭐 0.07%니까 약 한 7천 원 정도 나옵니다. 예, 1억짜리 땅이 만약에 뭐 공시지가 2천만 원으로 돼 있으면 약 한 뭐 1,400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토지 같은 경우는 특히 농지는 많이 가지고 있어도 재산세 거의 안 나와요. 거기다가 이제 뭐 농지 중에서도 시골에 이제 농사를 오래 지으셨거나 아니면은 뭐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농지 같은 경우는 아예 그것까지도 이제 면제를 해줍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골프장이라든가 뭐 아까 말씀드린 뭐 고급 오락장, 골프장 같은 경우 건축물만 있는 게 아니라 땅도 있죠. 골프를 쳐야 되니까 그런 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간 돈 있는 사람들이 치는 거고 사치성으로 봐가지고 똑같이 4% 매깁니다. 단일 세율로. 그 외의 것들은 이제 다 0.2%. 예. 그리고 이제 알아보셔야 될 게 이제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랑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인데 제가 이거 맨날 발음할 때마다 힘들어요. 제가 발음이 그래도 나쁜 편은 아닌데 말도 빠른 편이고 하다 보니까 일단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땅이 있는데 그 위에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건물이 만약에 집이야.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땅이 있는데 그 위에 건물을 지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집이다. 그러면 땅도 뭐다? 주택이에요. 땅도 같이 주택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주택이 아닌 집이 아닌 상가를 지었다. 그럼 상가는 건축물로 들어갑니다. 그 밑에 땅은 건축물로 그러니까 상가로 들어가느냐? 아니에요. 얘는 그냥 상가 밑에 있는 땅이에요. 예.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 뭔가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집이 아닌 땅. 이해되시나요? 모든 건물이 있는데 그게 이제 집이면 집이 지어진 거면 주택이 지어진 거면 그 땅도 주택으로 본다 그랬죠. 근데 지어진 게 주택이 아니에요. 그럼 걔는 그냥 땅이에요. 땅으로 보는데 세금 세법에서는 그렇게 위에 뭔가 건축물이 올라가 있는 땅을 다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로 봅니다. 상가 밑에 있는 땅, 오피스텔 밑에 있는 땅, 뭐 렌탈하우스 밑에 있는 땅, 업무용 시설 밑에 있는 땅, 뭐 많죠. 뭐 저기 뭐죠 그 지식산업센터 같은 아파트형 공장 밑에 있는 땅,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아파텔 같은 경우도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밑에 있는 땅도 다 이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로 들어가요.
내가 만약에 오피스텔을 3억짜리 샀다 강남에, 그럼 보통 건축물에 대한 가격은 한 1억이고 강남 같은 경우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 토지 부분에 대한, 내 토지 지분이 있거든요. 등기부 띄워보면 그 지분에 대한 그 가격이 한 2억 정도 간다고 봐야 돼요. 그럼 그렇게 합친 것들이 다 합쳐가지고 그 총 합친 게 2억이 넘었다, 아니 2억 미만이다 그럼 0.2%, 그리고 뭐 10억 미만이다 그럼 0.3%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라는 거는 농지도 아닌데 딱히 쓰고 있지도 않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흔한 말로 땅을 이렇게 놀리면 안 되거든요. 농지든 뭐 임야든 뭐든, 이제 임야는 뭐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 땅을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나대지나 잡종지 이런 거는 용도에 맞게 쓰고 있지 않은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땅은 세금을 많이 매깁니다. 그래서 그런 땅들은 그 5천만 원 이하만 5천만 원 정도만 되더라도 0.2%. 세율 보시면 지금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보다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훨씬 세율이 세거든요. 예, 그런 이유가 있고, 단순하게 생각해서 건물이 있는데 밑에 땅이 있다 그러면 별도 합산, 아무것도 없는 땅이다 그러면 종합 합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헷갈려 하시는 게 여기 보시면 분리과세 대상에도 임야가 들어가 있고 종합 합산에도 임야가 들어가 있어요. 당연히 내가 가진 만약에 임야를 갖고 있다 그러면 분리과세 대상으로 임야를 판정받는 게 훨씬 좋겠죠. 게다가 이 분리과세로 인정을 받게 되면은,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인정을 받게 되면 종부세도 안 나옵니다. 근데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로 이게 되어 있으면은 종부세가 많이 나와요. 예. 그럼 같은 임야인데 무슨 차이냐?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임야긴 한데 아무것도 못하는, 내 의지랑 상관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임야, 이런 거는 나라에서 분리과세로 해줘요. 근데 임야인데 사놓고 누가 봐도 뭐 투기나 이런 목적으로, 아니면은 자기 재산 목적으로 사놓은 거, 이런 거는 종합합산 과세 대상으로 본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골에 땅을 갖고 있는데 종중 땅에 이런 거 많죠. 종중 땅 같은 경우 그러면은 내 의지랑 상관없이 어쨌거나 거기 내 지분이 있으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있죠. 이런 거. 그리고 내가 땅을 갖고는 있는데 이게 도시지역 공원으로 돼 있어가지고 거기다 내가 뭐 개발 행위를 전혀 못해. 그러니까 팔려고 해도 공원이라 누가 사지도 않아. 이런 땅들 내 의지랑 상관없이, 내가 그거 뭐 투기 목적이나 뭐 돈 나중에 재산 목적으로 해놓은 게 아닌데 아무도 안 사니까 가지고 있는 땅들, 이런 거는 이제 봐주는데, 지목은 임야로 돼 있는데 버젓이 뭐 그냥 누가 봐도 그냥 거기 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인데 지목만 임야로 돼 있어요. 게다가 나는 뭐 서울 살고 있는데 이 땅이 어디 저기 세종시 옆에 이런 데 있어요. 이런 거는 뭐 투자나 투기 목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용도에 맞지 않다 해가지고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로 분류를 해버립니다. 예, 만약에 요거에 대해서 내가 가진 땅이 나 그런 목적이 아니고 이런데 정말로 좀 그 분리과세 대상으로 맞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나 종합합산으로 돼 있어가지고 막 종부세까지 나오고 이런다 하시면은 이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거 나중에 이제 또 시간이 되면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은 그 이 신청하는 거 한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산세이기 때문에 여기도 당연히 이제 그 교육세가 20% 똑같이 나옵니다.